안녕하십니까. 자동차 공학 교수 용윤식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에게 자동차 공학, 기능사와 산업기사의 자동차 정비, 산업기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릴 사람인데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수업을 하다 보면 또 빠뜨리고 넘어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중간중간에 제가 보충 설명을 하고 또 생각나는 대로 계속 할 텐데 일단 순서대로 제가 다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께서 게을리하지 마시고 하루에 지정된 시간 동안만큼은 최대한 여러분들 활용하셔서 자격증 취득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엔진부터 제가 수업을 들었는데 자동차는 크게 나누면 엔진, 셰시, 전기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따라서 가장 기본적인 엔진에서부터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수업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엔진에서 기관이란 어떠한 열 에너지를 가지고 기계적 에너지로 바꾸는 장치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휘발유를 어느 정도 갖고 들어와서 불을 태워서 거기서 폭발해야 되는 그런 힘을 이용해서 동력을 만들어내죠. 그 동력을 어디다 써먹어요? 뭐 여러 가지 써먹겠지만 자동차에선 주 목적이 이동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라는 바퀴를 달고 그 안에 우리가 타서 바퀴를 돌려서 이동할 목적, 그때의 동력원이 바로 기관입니다. 그래서 연료의 연소에 의해서 열 에너지를 바로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장치를 우린 기관이라고 한다. 그럼 그 기관의 모습이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 터지는 방식 또 폭발의 방식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사행정 기관이라는 것이 있고요. 우리가 보통 자동차에서 많이 쓰이는 거, 그 다음에 오토바이에서 많이 쓰이는 거 주로 이행정 기관이 있습니다. 물론 요즘의 오토바이들은 사행정 기관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사행정이 뭐고 이행정 기관이 뭐고 이 부분을 우리가 잠시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그림이 있듯이 자동차의 그림, 연소실, 행정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께 지금 프로젝트로 쏘다 보니까 하얘서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림으로 그려서 한번 보여드리는데요. 먼저 보면은 실린더가 있고 그 다음에 블록이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크랭크 케이스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헤드라는 걸 이렇게 얹어서 연소실이 구성이 되고 흡기 밸브와 배기 밸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피스톤이 있겠죠. 이렇게 피스톤이 장착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크랭크 축이 있고 이 축에서부터 회전되는 동력을 얻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폭발되는 거. 행정은 뭐냐면은 피스톤이 완전히 위에 올라갔을 때 이 부분을 우리가 TDC 상사점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완전히 내려왔을 때 이 부분을 우리가 BDC 하사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피스톤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내려오는 이만큼을 우리는 행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피스톤이 위에서 내려올 때 주사기 여러분들 아시죠? 주사기에다가 물을 갖다 쭉 뽑아 올릴 때 그 플런저를 이렇게 빼보면 물이 쭉 들어오죠? 그만큼 뺀 만큼 피스톤이 위에서 하사점을 내려온 만큼만 공기만 들어오죠. 그래서 그 들어온 공기를 이번에는 다시 압축을 합니다. 위로 올라가요. 이때는 흡입 밸브를 닫아놓고 배기 밸브 닫힌 상태에서 압축이 되겠죠. 압축이 되면은 상사점까지 왔을 때 이만큼의 공기가 요만큼으로 줄겠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연소실이라고 하는데 이때 압축된 최적을 우리 연소실 최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들어올 때 흡입 밸브가 열릴 때 요즘은 공기가 따로 들어오고 연료를 쏴줘요. 인젝트해서 연료를 팍 쏴준다고. 그래서 그 비율이 맞는데 완전 연소를 이루기 위해서 물론 컴퓨터가 계산해서 연료를 쏴줘요. 일단 그건 나중에 또 배우기로 하고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것이 바로 혼합기겠죠. 이 혼합기가 이제 휘발유하고 공기하고 섞인 게 들어왔을 때 완전히 압축이 되면 여기에 전기적으로 고압을 터뜨려서 이 연료에 불을 붙여요. 그럼 뻥 하고 터지죠. 그 터졌던 그 팽창 가스가 이번에는 이 피스톤을 밑으로 내릴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피스톤이 상사점에서 하사점으로 내려올 때 동력을 얻는 거예요. 다시 또 내려와. 그 다음에 이 안에 이제 배기가스가 찼을 거 아니에요. 그걸 또 내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또 올라가. 그렇다 보면은 행정 자체가 4번 움직인 거예요. 흡입, 압축, 여기까지 하게 되면 요거 한 바퀴 돌죠. 뺑 돌고 뺑 돌고. 그래서 흡입, 압축, 폭발, 배기. 그래서 사행정에서 한 번 일을 한 거야 이제. 다시 또 이제 흡입으로 넘어가니까. 그래서 행정 4개에 크랭크 축이 2바퀴 돌았죠. 그래서 이때 이 모든 것을 1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 일을 했다. 1사이클당 크랭크 축 2바퀴 돌고 피스톤의 행정은 4행정이 들어간 거예요. 자, 요런 형태로 나간 것이 바로
사행정 기관인데 그러한 이야기를 여기다가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환을 보시면 우리 저 PPT 받아보실 수 있죠? 그래서 받아서 한번 보시고 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교재를 보시면 되는데 참 여기에 사용되는 모든 콘티나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지금 교재가 도서출판 골든벨에서 제작한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 어떤 특정 회사를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한 37년 정도 이렇게 자동차를 강의하고 직접 공장도 해보고 뭐 만들어 보기도 하고 했는데 교재를 보면은 골든벨 출판사 나온 책들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정확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 나오는 PPT 만드는 것도 골든벨에서 협찬을 받아서 제가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교재도 보시면 그림이 아주 잘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림도 많이 활용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연소실과 행정, 그 다음에 피스톤의 구조 이런 그림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제가 딱 그려서 한번 설명을 했으니까 이해하시리라 믿고 여기 설명은 피스톤이 상사점과 하사점 사이의 거리를 스트로크, 행정이라고 하고 상사점, TDC, 피스톤이 맨 위에 올라갔을 때의 점, 그 다음에 하사점이라고 하는 것은 피스톤이 맨 아래에 있을 때의 점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엔진 작동 방식에 의한 분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지금 피스톤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이 피스톤이 막 움직이는 형태고 또 하나는 이 회전하는 유동형이 있어요. 크게 나누면 두 가지인데 자, 여기서 왕복 운동형과 용접형이라는 게 있어요. 피스톤은 작동 유체의 폭발 압력을 피스톤의 직선 왕복 운동, 그렇죠? 커넥팅 노드를 통해서 크랭크축을 돌려주는 직선 왕복 운동형인데 이렇게 해서 발생하는 형식이고 여기에는 가솔린 기관이라든가 디젤 기관, 이 가솔린은 휘발유를 쓰는 기관을 가솔린 기관이라고 하고요. 디젤 기관은 경유를 쓰는 기관을 디젤 기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가솔린 기관과 거의 똑같은 이런 LPG 기관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왕복형 동력을 얻는 기관을 우리는 피스톤형이라고 하고요. 회전 운동하는 형태는 작동 육지의 폭발 압력을 임펠러, 날개다 이게 날개. 그래서 이 날개를 받아가지고 축에다 전달하는 형식인데 여기는 가스 터빈이라든가 로터리 기관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로터리 기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연속적으로 폭발돼요. 그래서 요즘 고속기관, 다시 말해서 우리 경주용 자동차 같은 데 좀 사용하고, 일부 사용하고 있는데, 워낙 이런 그 피스톤 형태들도 요즘 엔진이 좋아서 거의 이런 형태는 거의 복잡하고 구조상 잘 안 씁니다. 또 하나 있다면, 분사 추진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로켓 같은 거 있죠? 로켓 같은 경우, 요럴 때 하는 얘기인데, 분사 추진형 작동 이제 폭발 압력을 일정한 방향으로 기관 외부로 분출시키면서 불을 붙이는 거야. 항공기 같은 데 들어가는 거. 이때 제트 기관이라든가 또는 로켓 기관 같은 것들이 바로 분사 추진형 기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자동차를 사용하는 연료에 따라서 한번 분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휘발유를 쓰는 자동차, 디젤, 경유를 쓰는 자동차, 그 다음에 가스를 쓰는 자동차들이 있죠. 가장 먼저 가솔린 기관은 가솔린을 연료로 사용하면서 높은 압력의 전기 불꽃으로 연소실 내에 압축된 혼합기에 전원화시켜서 동력을 얻는 기관. 얼마나 높길래 우리 자동차에 쓰여지는 전기가 배터리 들어가는 거 아시죠? 배터리가 보통 12V 또 24V용이 있는데 승용차 기준으로 중소형 승용차에는 거기다가 12V를 쓰죠. 그런데 이 12V가 여러분들 이렇게 만지면 전기 안 와요. 근데 배터리 상태에서 바로 우리가 점프선을 이용해서 튀기면은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쇠도 녹이고 막 그렇습니다. 암페어가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이 연소실에 들어가 있는 이 점압 플러그라고 하는 것은 방전을 일으키는 것은 굉장히 고압이 필요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용 전기를 보시면 여러분들 가정용 콘센트에 보면은 이렇게 플러그에 구멍 두 개가 있죠. 여기에 220V가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물론 만지면 감전됩니다. 그런데 이 전기 불꽃이라고 하는 이 연소실 내에 들어가는 점압 플러그에서 중심 전극과 접지 전극은 거의 0.7mm 정도밖에 안 돼요. 이 사이에서 스파크가 일어나는데 이 스파크가 보통 한 25,000V 정도 됩니다. 와, 이 정도의 전압으로 불꽃을 일으켜요. 그래서 터지는 건데 이 220V보다 얘가 더 만지면 어떻게 되겠어? 큰일 나겠죠. 그죠? 근데 이 저항이라는 게 있어요. 이 공기 자체가 다 저항이에요. 그래서 이런 현재의 공기를 우리는 대기압이라고 하는데 이 대기압에서의 저항도 220V일 경우에 일정한 간극에서 방전을 못 일으켜요. 이 저항 때문에. 그런데 내가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피스톤이 상사점에서 하사점 내려오고 그때 공기가 들어와 있죠. 그 다음에 다시 하사점에서 상사점으로 올라가면
공기를 압축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여기 대기압도 이 저항인데 압축이 되면 될수록의 저항이 그만큼 더 세지죠. 그러니까 전압도 점점 더 세야 돼. 웬만한 전기 갖고 방전을 못 일으켜. 그래서 여기에는 아주 높은 전압으로서 방전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우리 나중에 전기장치에서도 배우겠지만 점화장치에서 일반 자동차 12V짜리를 25,000V까지 변환시키는 장치가 있어요. 고압 코일이라고 해서 점화 코일, 거기서 만들어주면서 25,000V를 가지고 연소실 내에 들어온 혼합기에 불을 붙여준다. 그래서 터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적인 것을 이용해서, 전기를 이용해서 연소실에 들어온 연료를 폭발시키는 장치, 그걸 보고 우리는 가솔린 기관 또는 전기 점화 기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디젤 기관에서, 디젤은 가솔린하고 좀 틀려요. 이 디젤 기관은 점화 플러그 자체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불을 붙이고 어떻게 폭발을 시키느냐? 그것은 연료에 따라서 구별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연료. 그래서 우리 휘발유는 인화점이라고 하고 디젤, 경유는 착화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나중에 또 제가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하겠지만은, 인화라고 하는 것은 불을 갖다가 붙여주는 게 인화예요. 그때 불이 붙는 건 인화고, 착화는 불을 붙이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불이 붙어버려. 그래서 이 경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불 갖다 켜가지고 경유에다가 갖다 대보세요. 불 안 붙어요. 칙 꺼져. 그런데 이 휘발유는 불을 탁 켜가지고 근처에 가면 불이 확 붙어버리죠. 그게 바로 인화와 착화의 차이예요. 착화는 온도만 높으면, 자기가 온도가 높아지면 스스로 불이 붙어요. 그게 약 한 350도에서 약 370도 정도면 디젤 경유는 스스로 불이 붙어버려요. 그래서 이 압축 착화 기관이라고 하는데, 이 디젤 기관에서는 피스톤이 상사점에서 하사점으로 내려갈 때 공기만 갖고 들어오죠. 그 다음에 압축을 할 때 압축을 엄청 많이 해요. 가령 예를 들어서 휘발유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그랬죠. 상사점에서 하사점으로 내려올 때 피스톤이 내려왔다가 올라가서 압축을 하면 연소실 체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 연소실 체적만큼 비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만큼을 갖고 와가지고 요만큼으로 만들었을 때 과연 얼마나 압축을 시켰을까? 그걸 보고 우리는 통상 압축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압축비가 높으면 높을수록에 폭발력이 굉장히 커지겠죠. 그죠? 좋아요. 막 압축시켜놨다가 빵 터지면 그만큼 팽창력도 커질 거 아니야. 그러나 이 기관에서 압축비가 너무 높아버리면 오히려 노킹이 생겨요. 노크, 이거 있죠. 이렇게 기관에서 소리가 나. 빵, 이상연소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휘발유 자동차들은 압축비가 거의 10대 1을 넘질 않습니다. 따라서 한 9대 1 정도가 평균이고, 그 다음에 이 디젤 기관들은 압축을 굉장히 많이 해서 온도를 빨리 높여야 돼. 따라서 압축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약 15에서 20대 1 정도까지 갑니다. 이 정도로 높아요. 이것이 가장 보편적인 거야. 그래서 나중에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필기 시험에서 이 압축비 구하는 문제, 좀 이따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거의 9대 1 정도가 여러분들이 정답이 된다는 거 제가 잠시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디젤 기관과 가솔린 기관의 연소 방식이 틀려요. 그래서 디젤 기관은 공기만 흡입을 해서 압축을 하다 보니까 공기가 굉장히 압축이 되면 온도가 올라가요. 그때 올라간 그 압축된 공기에 연료를 안개처럼 팍 하고 쏴줘요. 쏴주면 스스로 불이 붙어버리니까 폭발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꽝 하고 터지는 거죠. 그래서 착화기관, 압축 착화기관, 전기 점화기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젤 기관은 이렇게 해서 착화시켜서 동력을 얻는 기관이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구별할 줄 아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점화 방식에 의해서도 한번 분류를 해보면 방금 전에 했던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전기 점화 기관이냐 압축 착화 기관이냐, 이것이 바로 지금 얘기했던 가솔린 기관과 그 다음에 디젤 기관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가솔린 기관이라든가 LPG 기관에는 보통 전기 점화 기관이라고 해서 고압을 만들어서 연소시켜 주고요. 압축 착화 기관, 이건 디젤 기관만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차이가 좀 있어요. 장단점이 있죠. 전기 휘발유 자동차들은 조금 조용한 대신에 힘이 디젤보다 그렇게 크질 않아요. 왜? 폭발 압력도 약하니까. 그러나 디젤 기관들은 중대형 자동차에서 많이 쓰죠. 큰 폭발력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소음이 좀 크죠. 그래서 이게 전기 점화 기관과 압축 착화 기관의 구별을 여러분들이 좀 하실 줄 아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기계학적 사이클로 한번 분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4행정 사이클, 우리가 조금 아까 얘기했지만 4행정 사이클과 2행정 사이클을 우리는 기계학적 사이클이라고 해서 분류를 하게 되는데, 4행정 사이클 엔진이 이렇게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크랭크 축이 2회전하고 한 번 일을 끝나는 거. 그래서 흡입, 압축, 폭발, 배기 4행정을 해서 1사이클을 완료하는 거. 그 다음에 4행정 사이클은 일선하면 크랭크 축은 2회전 한다는 거. 이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캠축은 한 바퀴 회전하고 각 흡기 배기 밸브는 한 번씩 개폐한다. 요 내용도 우리가 엔진 실린더라든가 또는 밸브 장치 들어갈 때 더 자세하게 구별을 할 겁니다. 그래서 4행정 사이클 엔진은 이렇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조니까 여러분들 좀 이해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림상으로 보면 이런데, 잠시 뒤에 여러분들 제가 3D로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이렇게 평면적인 2D 그림을 봐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3D로 제가 만든 영상을 제가 잠시 뒤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은 피스톤이 상사점에서 하사점으로 내려오는 첫 번째 흡입 행정, 압축했던 걸 다시 위로 올려서 압축하는 압축 행정 두 번째, 세 번째 전기 불꽃을 튀어서 폭발을 일으켜서 다시 피스톤이 내려왔을 때 세 번째 폭발 행정, 그 다음에 다 태우고 배기가스를 내보내는 배기 행정, 이렇게 해서 흡입, 압축, 폭발, 배기, 여기까지 해서 1사이클을 이용한 완료하는 4행정 기관의 작동 방식입니다. 됐죠? 요건 잠시 뒤에 제가 3D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요거 흡입, 그 다음에 과정들인데 계속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을 가지고 흡입 행정과 압축 행정, 그리고 폭발 행정, 이런 것들을 한번 3D로 보기 전에 한번 요거 한번 볼까요?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이 가솔린 기관의 압축 압력은 약 8에서 11kg 중 센치 스퀘어 정도, 그 다음에 디젤 기관은 굉장히 높죠. 한 3배 정도로 높아요. 그리고 압축 B는 아주 높으면 좋지만 너무 높으면 조기저마 일어나고 노킹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통상 그냥 6에서 한 9대1 정도, 10을 넘질 않아요. 휘발유 자동차들은. 그 다음에 디젤 기관들은 15에서 한 20대1 정도, 이 정도의 압축 B가 갖고 있다는 거. 압축 온도는 뭐 참고로 이렇게 하십시오. 경유의 착화 온도가 약 350에서 370 정도 나니까 압축했을 때 온도가 공기 온도가 500에서 600도씨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때 경유를 뿜어주면 스스로 불이 붙어버리는 거야. 그 다음에 이때 휘발유 같은 경우는 뭐 한 120에서 140도씨 정도까지 올라간다. 이거고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필기시험에서 압축비 구하는 문제, 뭐 잠시 뒤에 또 한번 보겠지만은 다음 시간이든 이 9대1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자동차 정비 산업기사든 또 기능사든 보시는 수험생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고 또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계산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공학용 계산기도 갖고 들어가고 했는데 요새는 CBT 시험 보죠? 그 CBT 시험 컴퓨터로 보는 거예요. 거기에 옆에 계산기가 또 딸려 나와요. 그래서 마우스로 갖다 대면 계산기를 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고 시험을 볼 수가 있는데,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60문항 또는 80문항 이렇게 시험을 보면서 계산 문제가 두세 문제밖에 안 나와. 그런데 그 두세 문제에서도 걱정을 해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고, 나는 뭐 가방끈이 짧아서, 나는 뭐 계산 문제는 좀 머리가 아파. 걱정하지 마십시오. 계산 문제 공부 안 하셔도 됩니다. 왜? 60점만 맞으면 필기 합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계산 문제에 너무 노이로제 걸리지 마시고, 또 나온다 하더라도 이 기능사에서는 아주 쉬운 간단한 계산 문제 정도만 나옵니다. 그 중에 가장 잘 나오는 게 바로 이 압축비예요. 그래서 연소실 최적이 얼마고 행정 최적이 얼마일 때 압축비가 얼마냐, 이런 문제 나오면 여러분들 그냥 제가 이런 얘기한다고 흉보지 마시고 그냥 정답 9대1 찍으세요. 그러면 정답입니다. 어떻게든 간에 10을 안 넘는다 그랬잖아. 그래서 그 10을 넘는 압축비 계산 문제는 아예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거의 한 9대1 정도 이렇게 좀 잡아주시고요. 수업도 하기 전에 요령 먼저 알려드려서 죄송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 필기 빨리 붙어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폭발 행정이 있고 그 다음에 배기 행정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4행정 사이클 기관에서 전기 점화, 그 다음에 압축 착화, 이 크게 우리 두 가지를 배웠고, 그 다음에 연료에서는 휘발유와 경유, 그리고 사이클에서 4행정 기관, 요 4스트로크, 여기서 흡입, 압축, 폭발, 배기, 요 행정에 대해서 공부하셨는데, 지금부터 더 정확하게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3D로 4행정 기관의 작동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엔진의 작동 원리는 밀폐된 공간에서 연료와 공기를 섞은 혼합기를 연소시켜 그때 발생하는 높은 폭발력을
회전 운동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구조를 간단히 보게 되면 엔진의 몸체가 되는 실린더 블럭과 밸브와 함께 엔진의 뚜껑이 되는 실린더 헤드, 그리고 폭발력을 받아 움직이는 피스톤이 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볼까요? 실린더 헤드에는 혼합기나 공기가 들어오는 것을 단속하는 흡기 밸브와 연소되고 난 가스를 배출하는 배기 밸브가 있습니다. 그리고 혼합기에 불을 붙여주는 점화 플러그가 설치되고 연료를 분사시켜주는 인젝터도 설치됩니다. 피스톤은 실린더 내에서 흡입과 압축, 폭발, 배기가 이루어지도록 왕복 운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 커넥팅 로드를 통해 회전 운동으로 바꾸어 크랭크 축에 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피스톤이 폭발력을 받아 그 동력을 크랭크 축에 전달하게 되면 크랭크 축 끝부분에 연결된 플라이 휠의 동력을 저장하고 저장된 동력으로 계속 회전하려는 관성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럼 동력 발생의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피스톤이 실린더 가장 윗부분에서 아래로 내려올 때 흡기 밸브가 열리면서 공기가 흡입되며 동시에 인젝터에서는 연료를 분사하게 됩니다. 다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 때는 흡기 밸브가 닫히게 되며 실린더 내에 들어온 혼합기가 압축이 되는데, 피스톤이 완전히 윗부분까지 올라가게 되면 공기는 높은 압축력과 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점화 플러그에서 고압의 전기 불꽃을 일으켜 혼합기에 점화를 시켜주게 되면 압축된 혼합기에 불이 붙게 되며 급격히 팽창하는 폭발력으로 피스톤을 밀어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내려온 피스톤이 다시 위로 올라갈 때는 배기 밸브가 열리게 되어 연소되고 난 가스를 엔진 밖으로 배출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연속적인 상하 운동으로서 흡입과 압축, 폭발, 배기를 하나의 사이클로 보았을 때 이것을 사행정 기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큰 힘을 얻기 위해 피스톤을 4개 또는 6개나 8개를 두어 실린더 내 최적을 배기량으로 정한 뒤 그만큼의 많은 연료를 연소시킬 때 더 큰 힘을 얻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자동차 엔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시겠죠?